자, 여러분들 쉬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몰릴 수가 없어서 또 오늘 항등식과 미정계수라는 파트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항등식 뭐예요? 항등식은 우리가 일단 식을 크게 분리하면요, 문자 또는 숫자로 이루어진 또는 수를 대신한다 해서 우리가 대수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식을 크게 분리하면, 형태대로 분리하면 등식과 뭐가 있어요? 부등식이 있죠. 등식과 부등식. 알다시피 이제 등식은 등으로 연결되는 식이고 부등식은 부등으로 연결되는 식이겠지. 근데 이 등식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뭐가 있어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인 항등식,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항등식. 또 어쩔 땐 성립하고 어쩔 땐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성립할 때의 x값을 구한다, 또는 성립할 때의 x값을 우리가 해라고 부르는 방정식이라고 있죠. 이렇게 등식은 항등식과 방정식의 형태로 구분이 돼요. 그러면 항등식은 항상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좌변에 보이는 식과 우변에 보이는 식이 같아야지만 똑같이 1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3을 집어넣어도 등호가 성립하는 거고, 방정식의 형태는 등호가 성립하는 x의 값을 여러분들이 찾아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등식을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항등식,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인 항등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갑자기 항등식이 왜 나왔느냐 얘기지. 갑자기 항등식이 왜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게 다항식의 나눗셈이었단 말이지. 다항식의 나눗셈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뭐라 그랬지? 자, 분명히 미션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미션에 대한 답이 없어요. 자, 오늘 지금 토요일인데 아무도 영상을 안 봤다는 얘기죠. 미션에 대해서 답 문자로 카톡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A는 BQ 플러스 R, 요게 다항식의 나눗셈 또는 수의 나눗셈의 가장 기본적인 꼴이 되죠. 요게 가장 기본적인 꼴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을 나누죠. 뭘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뭘 쓰겠어요? 여러분들은 몫을 쓰겠죠. 몫을 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쓴단 말이야. 이렇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였죠? 자, 이렇게 직접 다항식의 나눗셈 A를 B로 나누시고 몫이 Q, 나머지 R.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자, 두 번째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조립제법. 좀 한계 상황은 있지만 조립제법을 쓰시면 저 다항식의 나눗셈보다 조금 더 편하게 여기가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놈을 이 꼴로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그냥 이 형태로 하지 않고 그냥 개수 비교를 통해서도 찾아낼 수는 있어요. 보세요. 찾는 방법이에요. 자, x 3승 나오니까 x를 일단 갖다 붙일게요. 분배 법칙 하셔야 되죠. 이렇게 하시면 x 3승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x 제곱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2x 제곱이에요. 그럼 얼마? 마이너스 3.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까지 나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5x 플러스 1이 나오게끔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요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3x고요. 요렇게 하시면 플러스 x죠. 마이너스 2x만 있어요. 그러면 7x가 부족하죠. 마찬가지로 상수는 마이너스 3만 있는데 1이니까 4가 부족해서 이렇게 7x 더하기 4는 나머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A는 BQ 플러스 R의 형태로 해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보면 좌변, 우변 어때요? 똑같은 식이 돼버리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게가 요 이야기 때문에 이제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꼴 자체가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알겠죠? 무슨 말씀인지 해서 우리가
하항식의 나눗셈에서 나오는 이 꼴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라서 본격적인 항등식의 이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좌변, 우변이 똑같은 식이면 굳이 우리한테 항등식입니다 이런 멘트 없어도 여기다 1을 집어넣건 2를 집어넣건 3을 집어넣건 같은 값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되죠. 맞아요? 굳이 얘가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다 라는 멘트가 없어도.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문제 속에서 등장할 때는 좌변, 우변이 똑같은 꼴이 안 나오죠. 좌변, 우변이 똑같은 꼴이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 얘는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어야 해 라는 멘트를 항상 소개를 합니다. 그럼 그 멘트가 뭐냐? 우리가 이제 문자가 X가 쓰일지 K가 쓰일지 M이 쓰일지 그건 문제 속에서 다 달라지고요. 현재 일반적인 X에 대한 식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멘트가 꼭 등장하죠. X에 대한 항등식 이런 멘트가 등장하죠. 다른 멘트 뭘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삐리 성립. 자, 모든 대신에 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 또 X 값에 관계없이 성립 또는 X 값에 상관없이 성립. 이런 멘트가 등장하죠. 이런 멘트가 다 X에 대한 항등식을 의미하는 멘트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런 멘트가 등장한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요. 이런 멘트가 등장한 다음에 자, 이때 X에 대한 항등식인데 AX 더하기 B는 2X 더하기 3입니다. 이래버리면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라고 했을 땐 뭐 편하게 우리는 A는 얼마? 2고요. B는 얼마? 3일 거구나 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죠? 동류항끼리, 계수끼리 비교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얘는 좌변, 우변 이제 맞춰주는 거니까 뭐 굳이 우리가 또 항등식에 대한 언급을 할 필요는 없는 꼴인데 이런 꼴 말고요. 그럼 어떤 꼴? 자, 바로 이런 꼴이죠. AX 더하기 B래요. 자, 는 0이래죠. 이래버리면 마치 뭐 같아요? 이래버리면 마치 방정식 같죠. 1차 방정식. 그런데 얘가 1차 방정식이 아니고 요 AX 더하기 B는 제로인데 위에 어떤 멘트가 있어요? X에 대한 항등식,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또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 멘트가 있는 상태에서 AX 더하기 B는 제로가 나왔을 때죠. 이랬을 때는 주어진 식의 형태가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얘는 자, X에다가 0을 집어넣건 1을 집어넣건 2를 집어넣건 무조건 성립해야 돼요. 그죠? 뭐가 성립해야 돼요? 는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는 0이. 그럼 는 0이 나오기 위해선 이 우변에 보이는 0만 있는 식이 요게 실제로는 어떤 식이다? 0 곱하기 X 더하기 0으로 표현된 식이었구나. 그래서 X가 있는 놈도 제로, X가 없는 놈도 제로다. 가장 기본적인 꼴이죠. 우리 뭐 뒤에 가시면 뭐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이런 멘트 있어도 K가 있는 놈이 제로, K가 없는 놈이 제로. 모든 실수 M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M이 있는 놈이 제로, M이 없는 놈이 제로. 항상 항등식일 경우는 문자가 있는 항도 제로고 문자가 없는 항도 역시나 제로였다. 여기 이제 항등식의 기본 원리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요 식 자체가 얘보다 조금 더 복잡한 2차식이에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제로래요. 이래도 마치 어때요? 2차 방정식 같죠? 2차 방정식 같은데 뭐래요? 위에 이미 멘트가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는 멘트가 달려있는 거야. 얘가 달려있을 때 X값에 관계없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제로입니다 라는 멘트가 달려있단 말이지. 그랬을 때는 항등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 역시나 얘는 X제곱 항의 개수도 X의 개수도
상수도 역시나 다 쌍이 제로가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A, B, C 모두 다 제로예요. 아시겠죠? A, B, C 모두 다 제로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제로래요. 자, 이번에는 문자를 조금 두 개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 모든 이 주어진 1차 방정식이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성립합니다. 이런 멘트가 역시나 달려있을 때 얘가 항등식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 멘트가 달려있어서 항등식이 되니까 무슨 소리예요? A도 B도 C도 역시나 다 제로가 돼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질문이요? 끝이에요. 항등식의 원리는 이게 끝입니다. 이걸 항등식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얘가 항등식이구나 아니구나, 즉 항등식이구나 방정식이구나 이거에 대한 구분은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근데 그런 구분을 하기 위한 멘트가 꼭 이런 멘트들이 등장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런 멘트들이 꼭 등장을 합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항등식에 대한 구분을 여러분들이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는 해야 되는 게 뭐냐? 어차피 X는 모든 실수니까 X는 의미가 없지요. X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가 의미를 갖습니까? 보다시피 X는 어떤 X에 대해서도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조건은 문자 앞에 있는 개수죠. 개수들에 대한 조건을 썼죠. 근데 이 개수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예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에서 우리가 뭐라 불러요? 미정개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등식 파트는요, X, Y가 의미가 없고요. 그럼 뭐를 의미를 갖습니까? 뭐가? 바로 개수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정개수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자, 항등식은 개념 자체는 별거 없어요. 다만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 아주 다양하고 아주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유형을 아예 개념화시키는 과정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알겠지? 일단 기본 개념은 먼저 알고 가신 다음에. 근데 자, 미정개수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한번 먼저 미정개수법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하고 갈까요? 자,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인 미정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 방법이 쓰입니다. 첫 번째, 그냥 아주 우리가 쉽게 미정개수법에서 자, 요것들이 다 사실은 지금 첫 번째 소개하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바로 뭐예요? 개수를 비교하죠. 개수비교법이라고 해요. 개수비교법. 자, 무슨 소리예요? 동류항, 같은 차수와 같은 문자, 같은 문자와 같은 차수를 가진 항을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하는데,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해서 미정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그냥 개수비교법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보셔요. 편하게.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ax제곱 플러스 b x 마이너스 1 더하기 c x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주어진 식이,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꼭 어떤 멘트가 들어가야 돼? 주어진 x에 대한 식이, 등식이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도록 하는 A, B, C는 얼마냐? 요런 멘트가 반드시 등장해야지만 여러분들은 항등식이구나.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개수 A, B, C를 찾으면 되겠구나.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개수비교법으로 우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자, 좌변의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우변의 2차항 ax제곱이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러므로 a는 바로 1 되겠죠. x제곱의 개수가 1입니다. 자, 1차항 보시면 묶어줘야겠죠. b 더하기 c x가 되고요. 상수항은 마비 더하기 3c가 되겠지. 그래서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마비 더하기 3c는 얼마요? 3이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줘요? 더해주니? 더해주면 4, C가 1 되니까 C는 4분의 1 되고요. 뭐 숫자 선생님이랑 그 직선에서 만든 문제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4분의 1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B는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해지지 않은 개수인 미정계수를 개수비교법으로 해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학생들한테 항등식의 미정계수법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개수비교법을 제일 편하게 생각을 해요. 왜요?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같은 동류학끼리 비교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방법인 얘를 더 권장을 하겠습니다. 자, 미션 단어예요. 미션 단어는 항상 선생님한테 답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야. 알았지? 미션 단어. 자, 첫 번째 미션 단어 아까 A는 BQ 플러스 R 지난 수업이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아무도 답이. 두 번째 미션 단어 수치대입법. 보내주셔야 돼요. 수치대입법이라고. 자, 수치대입법. 숫자를 집어넣는데요. 수치대입법. 좀 옛날 너무 꼰대틱한 언어기랑 단어긴 한데 숫자를 집어넣어서 결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데 자, 뭐냐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수치대입법이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어쨌든 간에 주어진 식이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상관없다며. 맞죠?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니까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조금 더 계산을 편하게 빨리 할 수 있는 꼴들이 있으면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얘기야. 전개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예를 들어서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이라는 식이 있어요. 자, 이 식을 우리가 a x 마이너스 1 더하기 b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더하기 c 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성립한대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다음 주어진 식이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할 때 성립합니다. 그럴 때 ABC는 얼마냐?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ABC를 결정하려면 미정계수를 결정하려면 자, 전개해서 x제곱의 계수, x의 계수, 상수항의 계수들을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인데 귀찮죠? 귀찮아요. 귀찮기 때문에 자, 요런 경우는 우리가 차라리 x값에 관계없으니까 그죠? x에다가 적당한 수. 그 적당한 수는 뭐냐면 좀 편하게 될 수 있는 x값을 집어넣자는 얘기야. 편하게 우리가 계산할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말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했을 때 가장 편한 계산은 누구랑 계산됐을 때? 0이랑 계산됐을 때가 가장 편하죠. 0 또는 1. 뭐 0이나 또는 1이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보이시면 그 값을 집어넣는 게 훨씬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괄호들이 보이죠? 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지만 괄호들이 보일 때는 우리가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는 게 편해요. 보세요. x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x에다 0을 집어넣는 순간 좌변 얼마 남아요? 2 남죠. 우변 얼마 남아요? 0 되면서 x가 있는 항들은 사라지면서 여기다가 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2니까 2b가 돼요. 그래서 b는 얼마가 돼요? 1 되죠. 아시겠어요? 두 번째로 이제 뭘 집어넣을까요? 자, 윤재호 얼마? x에다 얼마 집어넣을까요? 그렇죠. 1이죠. 자, 1 집어넣는 순간 좌변 1 빼기 1 더하기 2니까 2 남네요. 우변 어떻게 될까요? 1을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x 빼기 1이 있는 항들은 다 날라가겠죠. 날라가요.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돼요? 1이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c가 되죠.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가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 알겠죠? 장세율도 알 거야 아마. 얼마죠? x가 얼마 집어넣으시면 돼요? 2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x에다 2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x에다 2를 대입하시면 조합은 어떻게 되니? 4-2 더하기니까 4 남고요. 우변은요? x에다 2를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x-2가 있는 요런 항들은 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다 2 대입하시면 2, 1, 2a니까 그래서 a는 2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수치 대입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 수치 대입법이라는 상황이나 또는 계수 비교법이라는 이 상황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부지불식간에 여러분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주 다양한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풀게 돼요. 그리고 이 항등식에서의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 요 이론이 계속 뒤에도 쭉 간다는 얘기예요. 가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나머지 정리까지 확장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은요, 아직 항등식에 대한 얘기는 끝난 건 아닌데, 일단 기본 개념은 미정계수법만 있기 때문에 계수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원리인데, 자, 여기서 이제는 개념 자체는 아주 쉽죠. 아주 쉬운 이 두 가지가 이제는 쉽지 않은 문제 유형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미정계수법에 대한 두 가지 계수비교법, 자, 수치대입법,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었어요. 다시 한번 어떨 때 쓰는 게 편하냐? 계수비교법은 이 다항식 형태들이 전개가 되어져 있을 때가 편하고요. 전개가 되어져 있을 때. 수치대입법은 언제가 편해요? 언제가 편해? 괄호가 있을 때. 요게 있을 때. 왜? 괄호 안에 0을 만들 수 있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좀 편하죠.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멘트 자체가 또는 문제 유형 자체가 이 기본꼴로 나오지 않은 문제들이 좀 간혹 가다가 있어요. 기본꼴이 아닌 문제 형태로 나오는 꼴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될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거죠. 자, 우리 조금 전에도 이제 살펴봤었지만, 만약에, 뭐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그냥 선생님 마음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A, x-2 더하기 P. 자, 2x-y 플러스 C, 3y 더하기 1은 0이다. 자,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놓고 얘가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이때 A, B, C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때 A, B, C는 얼마입니까? 오케이? 자, 이건 지금 x, y에 대한 항등식이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계수비교법을 하고 싶으면요. 계수비교법을 하고 싶으면 x가 있는 거 일단 쓰시고요. x가 있는 거 써보세요. 뭐예요? A. 맞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2b. 요게 이제 x가 있는 거죠. 또 x가 없는 거 한번 써보세요. y가 있는 거 한번 써보세요. y가 있는 거 보이세요? 마이너스 b 플러스 30. 맞아요?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2a 맞니? 더하기 c네. 여기서 끝나면 사실 답은 안 나오겠네. 여기다가 는 뭐 얼마 할까요? 4. 맞아요? 는 4.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뭐예요?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으로 해서 여러분들 0이 아니죠. 얘는 얼마야? 4로 해서 연립하시면 되죠. 이렇게 나오네요.
x,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근데 그게 귀찮으세요? 귀찮으시면 자 개수 비교가 귀찮으시면 숫자 집어넣으세요. 0 되는 값들 보이잖아요. 상관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x에다 2를 집어넣으시면 어떤 x를 집어넣어 상관이 없어요. x에다 2 집어넣으시고 y에다가 얼마 집어넣을까요? 4 한번 집어넣어 보실래요? x에다 2 집어넣고 y에다 4를 집어넣으시면요 2 집어넣으면 요거 0 되고요. 그죠? 여기다가 2고 여기다 4가 집어넣었으니까 얘도 0 되죠. 그럼 여기다가 4를 집어넣었으니까 얼마예요? 12 더하기 1이니까 13c가 4가 되죠. c가 나온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c를 알았어요. 그럼 이제 y에다가 적당하게 또 이번에는 자, 요 항을 없애기 위해서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죠. 마이너스 3분의 1. 자, y에다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으시면 얘가 3분의 1이니까 있어 얼마예요? 2x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이네요.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1, y에다가 3분의 1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요게 두 개의 항이 사라져요. 사라지면서 이제 마이너스 6분의 1 여기다 집어넣게 되니까 역시나 이제 A를 결정하게 되고 그 다음엔 또 역시나 이제 B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꼴들이 되죠. 자, 이제 문자 두 개가 나오는 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게 X하고 Y에다가 우리가 그냥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됐었죠. 그죠? 왜냐면 모든 실수 X, Y에 대해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첫 번째 우리 항등식과 미정계수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개념인데 이 X, Y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속변수라는 말을 쓰는데 뭔 얘기냐면 X에다가 Y에다가 아무렇게나 숫자를 집어넣어도 되는 꼴 말고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셀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x 빼기 y는 1이고 px 제곱 더하기 뭐냐? qx 더하기 y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y 더하기 ry 더하기 2는 0이래요. 자, x 빼기 y는 1을 만족하는 xy가 주어진 요식의 성립한대요. 자, 이걸 만족시키는 자,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그냥 xy가 아니라 얘를 반드시 만족시키는 xy인 거예요. 그러면 얘처럼 우리가 적당하게 2, 4 못 집어넣죠. 왜? 이게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실수 xy 모든 값을 아무렇게나 집어넣을 수 있는 유형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 첫 번째 팁이죠. 자, x하고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는 경우는 항등식에서 xy에 대한 식이 나올 때는 아무 숫자나 못 집어넣어요. 근데 말이죠, 아무 숫자나 못 집어넣긴 하는데 사실은 x에다가 아무 숫자나 집어넣을 수 있어요. 맞죠? 1, 2, 3, 4 집어넣어도 되죠. 다만 y가 관계식을 만족하면서 나와야 되니까 y를 함부로 못 집어넣는 거지. 한 문자는 그냥 마음껏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xy에 대한 관계식이 나올 때는 무조건 주어진 항등식의 형태, 주어진 식을 항상 한 문자로 고쳐라. 한 문자로 정리해라. 따로 여러분들이 빼놔서 문제 푸는 팁 이렇게 딱 써놔야지. 팁 이러면서 맞아요? 따로 써놓으시는 거예요. 따로. 자, 그래서 뭔 소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x에다가 1, 2, 3, 4 집어넣으셔도 돼요. 다만 y는 함부로 못 집어넣기 때문에 이 관계식에서 y가 뭐가 됩니까? x-1이 되죠? y가? 그럼 y가 x-1이니까 y 자리에다가 다 x-1을 집어넣으세요. y 자리에다. 그러면 보세요. px 제곱 됐죠? 자, qx 됐죠? y 자리에다 뭘 집어넣어요? x-1에 제곱 됐죠? 마이너스 2x 뭘 집어넣어요? x-1 집어넣고요. r x-1 집어넣고요. 더하기 2는 0. 이렇게 식이 x에 대한 식이 정리가 되죠.
자, 이거 전개해서 계산하려고 하면 에바죠. 그냥 아무 숫자나 집어넣으세요. 제일 편하게. 자, 일단은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볼까요? 괜히 정리하면서 시간 낭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0 집어넣습니다. 0 잘 보세요. 0, 0 됐고요. 1 집어넣었더니 0 집어넣었더니 1 남고요. 0 됐고요. 0 됐더니 마이너스 r 플러스 2는 0. 가볍게 R은 3이 나오죠. 됐어요? 이번엔 1 집어넣어야겠죠? 왜? 계산이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1 집어넣으시면 P 플러스 Q예요. P 플러스 Q. 1 집어넣더니 0 됐어요. 1 집어넣더니 0 됐어요. 1 집어넣더니 0 됐어요. 더하기 2는 0이죠. 자, 이번 뭘 집어넣을까요? 자, 마음대로 집어넣으셔도 돼요. 선생님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뭘까요? 뭘 집어넣을까요? 계산이 편하게 되는 식이겠지. 뭐 집어넣으실래요? 오케이. 마이너스 1 집어넣겠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간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너희들이 그냥 현장에서 듣는 수업처럼 찍으려고 내가 일부러 연기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자,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어떻습니까? p 마이너스 q.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제곱되니까 더하기 4.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니까 마사. 괜찮아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2r 마유 더하기 2는 제로죠. 이래 버리니까 여기서 우리가 p 플러스 q 여기서 우리가 p 플러스 q는 마이너스 2가 나왔고요. 여기서는 어때요? p 마이너스 q는 요거 사라지면서 마사가 넘어가니까 4가 돼서 두 개 더해주고 빼주고 더해주면 2p고 2니까 p는 1 나오죠? q는 마 3 이렇게 pq r 찾을 수가 있어요. 관계식이 나왔을 땐 한 문자로 정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식도 한번 봐보세요. 두 번째 식도. 자, 역시나 요것도 역시나 우리가 개념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유형이라서 개념 시간에 예제로 쓰는 거예요. 자, x-1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2는 곱하기 뭐 쓸까요? fx는 하고 쓰겠습니다. x 4승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3이래요. 자, 요거에 만족한대요. 요걸 만족하는 뭐 ax 플러스 fx를 뭐 아니죠. fx를 찾아라 아니면 너무 요거 말고 더하기 그냥 ax 제곱 플러스 b 요게 더 fx 찾는 거 말고 자 요걸로 하십시다. 자,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자 얘가 지금 결과적으로 좌변으로 똑같은 식이잖아요. 자, 자 주어진 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합니다. A, B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죠.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좌변우변이 이제 똑같은 식이 나왔는데 괄호도 같이 보이고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다항식 fx도 보여요. 사실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 fx는 몇 차식이겠어요? 1차식이겠죠? 왜? 요거 1차, 요거 2차니까 곱하면 3차. 근데 4차니까 얘는 1차겠지? fx도 사실은 뭐 fx를 결정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x 더하기 c겠죠. 왜 x예요? x 4승이니까요. x 4승이니까요. c도 굳이 c라고 안 써도 되죠. 왜냐면 상수가 마이너스 1하고 2니까 마이너스 2거든요. b 나오려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b 쓰시면 되죠. 근데 fx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a, b를 결정하네요. a, b를 결정하려면 식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식이 나오려면 fx를 모르니까 함부로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괄호가 있으니까 계수 비교는 안 되잖아요. 괄호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입해야 되죠.
맞아요? 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치 대입을 해야 되죠. 이해하겠어요? 숫자를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숫자를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저 fx도 불편하고요. 또 하나가 뭐가 불편해요? 얘가 불편하죠. 그렇죠? 1차식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차식이 아니니까.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뭐 i 형태로 집어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i가 들어가 있는 걸로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뭐 출제자가 의도하는 건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x에다가 1을 일단 집어넣죠. 1 집어넣으면 좌변 싹 제로가 되고요. 그죠? 우변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돼버리니까 식 하나 일단 나왔고요. 이제 두 번째, 문자가 두 개니까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번엔 뭘 집어넣습니까? 뭘 집어넣겠어요? 자, 자꾸 익숙한 거에서 탈피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출제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맨날 이렇게만 문제를 풀었지? 그럼 내가 이렇게 낼 거면 어떻게 할 건데? 요걸 자꾸 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x에다가 숫자를 x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괄호가 0이 되게끔 해주는 걸 생각한 거잖아요.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게끔. 그러면 두 번째 요 괄호가 0이 되는 값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굳이 x로 생각하지 않아도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x값은 구할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로 해서 집어넣을 수는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어차피 얘가 뭐가 되든 통째로 0하고 곱해지니까. 그죠? 0하고 곱해지니까 0 되고요. 자, 짝수꼴만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얘는 4가 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됩니다. 어때요? 연립하시면 충분히 a, b를 결정할 수 있는 꼴이 되죠. 이렇게 자, 조금 애매모호하게 들어가는 유형들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괜찮으세요? 괜찮니? 자신은? 자,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자, 요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기본 유형이야. 기본 유형이고 그 웬만한 문제집과 웬만한 뭐 학교 시험 문제 등에서는 항상 출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예 개념 노트상에서 또는 그 개념화 시키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 한등식에서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예전에도 얘기했었지만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여러분들은 훨씬 더 문제를 빨리 풀어냅니다. 세 번째, 요거는요. 지금 요 세 번째 케이스는요. 100% 시험 문제예요. 100% 시험 문제고 모든 학교들이 다 나오는데 그 출제하는 기본 유형이 아니라 바뀌어서 나와요. 자, 뭔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좀 편한 걸로 한번 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4제곱이에요. 4제곱 전개 못하죠. 이걸 전개하면 몇 차씩 나오겠어요? 뭐 최고차이 제곱이고 그걸 4승하니까 총 8차. 최고차이 8차가 나오겠죠? 이걸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8차, 7차, 6차 점점점에서 상수항까지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뭔지 몰라도 그죠? 근데 이걸 선생님이 A0 자 A1X A2X 제곱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8X의 8승 뭐 이런가 보다. 자, 일단은요 한 가지 꼴만 보여드렸는데 얘가 만약에 5승이면 얘가 A10X 10승은 요게 4승이 요게 10승이면 전체 20이니까 A20, X의 20승 이런 형태로 전개식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건 문제 속에서 다양하게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뭘 물어볼까요? 그 다음에 뭘 물어볼까요? 바로 이걸 물어볼까요? A0, A1, A2, A3, A8은 얼마냐? 가장 첫 번째 유형이에요. 자, 가장 첫 번째 유형 뭐예요?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세요. 개수들의 총합. 자, 여러분들한테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래. 개수들의 총합 어떻게 구하시냐? 잘 기억하세요. 개수들의 총합. 자, 여기서 우변에서 지금 A0, A1, A2들이 보여요. 보이는데 그 값들만 남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남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남을 것 같아요? X가 사라지면 좋겠죠. 근데 이 X들은요, 요 앞에 있는 개수들하고 지금 곱하기가 됐어요. 곱하기가 됐는데 걔네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좌변 우변 똑같은 식이니까 뭐예요? 항등식이죠. 여기서 A0, A1, A2만 남기 위해서 과연 어떤 숫자를 대입할까요? 수치 대입.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요 개수들만 쭉 남을까요? 어떤 숫자들? 그렇죠. X에다가 다시 개수들의 총합 얘기가 나오면 문자에 어떻게 하라고요? 1을 대입하세요. 문자 1만 대입하시면 돼요. 자, 1 대입해보세요. 1 대입하시면 어때요? 감이 오세요? 맞아요? 문자 1 대입하시면 됩니다. 개수들의 총합. 그럼 1 대입하시면 0 되면서 1만 남죠? 합은 1이에요. A0, A1, A2 문제에다 1을 대입했습니다. 자, 참고로 그러면 3x-2y 더하기 5z의 5승의 전개식에서 이거의 전개식에서 나오는 항들이 개 많겠죠? 맞아요? 개수들의 총합은 얼마냐? 개수들의 총합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 이게 합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문자도 x, y, z가 다 섞여 있어요. 예를 들면 x 제곱 y 제곱 z 항도 있고요. 또 x, y 4승 항도 있고요. 또 뭐 x 3승 뭐 z 제곱 항도 있고요. 너무너무 많단 말이야. 거기에 붙어있는 개수들의 합을 구하래.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문자가 아무리 복잡한 형태의 다항식이 나와도 여러분들한테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라고 하면 요 문자들이 얼마? 1만 되면 됩니다. 1만. 얘네들 x, y, z가 전부 다 1만 되면 되기 때문에 x에다가도 1, y에다가도 1, z에다가도 1. 왜? 이거랑 같은 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어떤 x, y, z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이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x, y, z에다 1 대입하는 거죠. 1 대입하면 3 빼기 2 더하기 5. 6이에요. 정답. 그래서 6의 5승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어요. 괜찮으세요? 자, 개수들의 총합.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더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가 나오든지 간에 개수들의 총합이 나오면 문자가 몇 개가 되든지 간에 다 1만 대입하시면 끝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거고. 자, 실제로 출제가 되는 건데 이런 모양에서 조금씩 변형이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1번은 요거였어요. 2번은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점점점 A8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뿔마해요. 뿔마. 어쩔까요? 그렇죠? 보이세요? 여기에다가 도대체 x가 뭐가 됐을 때 저런 모양들만 남겠습니까? 뿔마. 그렇죠? x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죠.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 좌변은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3의 4승이에요. 3의 4승은 81이죠. 됐니? 자 81 집어넣는 순간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는 순간 나오는 게 A0는 플러스고 마이너스 A1이겠네. 홀수니까 플러스 A2겠네. 그 다음에 짝수 홀수니까 마이너스 A3이겠고 A8까지 이렇게 나오겠군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되죠? 어떻게 추가가 돼요? 세 번째 물어봅니다. 뭘 물어봐요? A0, A2, A4 그냥 다 쓸까요? A6, A8은 얼마냐? 얼마냐? 보이세요? 우리는 현재 얘하고 얘를 찾아냈는데 요 짝수한테 찾으래요. 1 쓸까요? A0, A1, A2, A3, A4, A8 어때요? 얘네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더하면 되겠죠. 얘네들을 더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뭐겠어요? 82가 나오고 A0 2개, A2 2개 다 A1, A3들 사라지고 A8 2개씩 남죠. 그러니까 얼마겠어요? 2개씩 짝수 번째만 남아서 나오는 값이 82가 되니까 정답은 41. 네 번째 그럼 뭘 물어보겠니? A1, 3, 4 아니 5, 7 홀수 번째 물어보면 그럼 어떻게 하겠니? 어떻게 하겠니?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는 게 낫겠네요. 아니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는 게 낫겠네요. 맞죠? 이렇게 빼버리면 자 마이너스 80 남죠? 마이너스 80 요거 빼시면 어떻게 돼? 짝수 번째는 사라지고 홀수 번째가 2개씩 빼죠. 이렇게 돼버리겠죠. 빼버리면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40 됐어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요 더 이상한 숫자가 들어갔어요. 더 이상한 숫자 더 이상한 숫자면 갑자기 이런 걸 물어봐요. A2 얼마죠? 그 다음에는 256분의 1 A8은 얼마냐? 이런 걸 물어봐요. 이 뭘 집어넣겠어요? 얘는 여기다 X에다 뭘 집어넣었을 때 여기 요놈들이 이렇게 나오겠어요. 보이세요? 요거는 X에다 얼마 집어넣은 거예요? 2분의 1 집어넣은 거겠죠. 2분의 1.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똑같은 형태로 나오는데 개수만 A0 마이너스 2분의 1 A1 플러스 4분의 1 A2 마이너스 점점점 플러스 256분의 1 A8 여기서 끝나겠어요? 아니겠죠? 이걸 아예 더하기 빼기로 또 나와요. 더하기 빼기로 또 나오면요 A0 물어보겠죠. 그럼 더하면 얘 사라지면서 요거 어떻게 되니? 2배가 되니까 2분의 1 되겠지? 맞아요? 자 근데 2A0예요. 자 2A0 그죠? 2A0가 되고 얘는 2분의 1 되는 거니까 묶이면서예요. 묶이면서 더했을 때 얘기하는 거야. 4분의 1 A2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뭐겠어요? 8분의 1 16분의 1 A4 256분의 A8 역시나 뭘 물어봐요? 짝수 번째만 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홀수 번째만 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음 시계 이 식에서 어떤 x값을 집어넣느냐 어떤 x를 집어넣었을 때 이러한 데이터들이 나오느냐를 찾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나 많이 변형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요 개수들의 총합에서부터 출발한 다항식에서의 이런 좀 복잡한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나오는 개수들에 관련된 문제.
항상 출제가 된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알겠니? 오케이. 일단 항등식에 대한 이론은 사실은 이제 요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에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것들까지 다 그런 복잡한 유형들까지 다 싸그리 개념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요 정도만 개념화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찾아내셔야 돼요. 공부를 하시면서 이 얘기가 끝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른 내용이 출발합니다. 바로 항등식 우리가 왜 배웠어요? 왜 배웠다고요? A는 B, Q 플러스 R 이것 때문에 항등식을 배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A는 B, Q 플러스 R 때문에 우리가 항등식을 배운 거기 때문에 저 모양에서부터 또 출발하는 나눗셈 얘기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나눗셈. 그 나눗셈 얘기의 마지막 얘기죠. 바로 나머지 정리가 등장을 하는데 나머지 정리 등장하기 전에 그냥 가볍게 우리한테 다음 식의 나눗셈을 이용한 이제 항등식 문제도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 하다 보면 A는 BQ 플러스 R 꼴로 표현한 다음에 물어보는 형태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제는 안 낼게요. 문제 풀면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나머지 정리로 갈 생각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정리에 대한 수업을 할 건데 나머지 정리는 뭐냐?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나머지 정리. 역시나 예외적인 상황이 상당히 많은 파트고요. 출발은 항등식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미정대시법 중에서 이제 수치대입법. 수치대입법. 자, 이거 미션이죠. 미션 단어예요. 수치대입법. 자, 요 수치대입법에 대한 얘기예요. 나머지를 구할 때 아주 획기적이고 쉬운 방법이죠. 나머지 정리라는 것. 그러니까 나머지만을 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편한 방법이에요. 제한된 상황 없어요. 나눗셈 자체는 제한된 상황은 없어요. 다만 나머지 정리를 썼을 때 이제 뭐만 구할 수 있어요? 몫은 못 구하죠. 이제 나머지만 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단점 중에 한 가지죠. 자, 뭐 나머지 정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소개하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